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의 특별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앙은행의 비밀스러운 작전실로 들어가 볼 겁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그들의 핵심 전술, 바로 운용 목표의 선택에 대한 건데요. 이건 뭐랄까? 경제라는 거대한 함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키를 고르는 것과 같아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시죠. 상상해보세요. 경제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 바로 중앙은행 앞에 두 개의 조종관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라는 조종관, 다른 하나는 돈의 양, 즉 통화량이라는 조종관이죠. 둘 중 어느 것을 잡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경제의 항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연 중앙은행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탐험 경로입니다. 먼저 중앙은행이 어떤 무기들을 가졌는지 도구 상자부터 열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죠. 그들의 결정적 선택이 어떤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볼 겁니다. 마지막엔 현대중앙은행의 비밀 나침반, 테일러 준칙을 살펴보고 이 모든 게 우리 실생활에 왜 중요한지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준비됐으면 출발합니다. 첫 번째 섹션, 통화정책의 도구 상자입니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이나 완전 고용 같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과연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그들의 전체 전략 디도를 한번 쫙 펼쳐서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중앙은행의 작전 계획도입니다. 맨 왼쪽 정책 수단 보이죠? 이게 매일 쓰는 도구, 공개 시정 운영 같은 것들이에요. 이걸로 맨 오른쪽의 최종 목표, 물가 안정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책 수단 바로 다음에 있는 운용 목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 바로 이 운용 목표를 단기 금리로 할 거냐, 아니면 돈의 양, 지준으로 할 거냐, 바로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중앙은행의 결정적 선택, 운용 목표로 금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통화량을 택할 것인가?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물어보네요. 교수님, 둘 다 하면 안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 둘 다 할 수 없는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딜레마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앙은행 앞에는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왼쪽 길은 금리 목표 설정,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2.5%로 딱 고정시키겠다는 전략이죠. 오른쪽 길은 통화량 목표 설정,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100조 원으로 딱 묶어두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완벽하게 달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금리를 안정시키려다 보면 돈의 양이 흔들리고 돈의 양을 안정시키려고 하면 금리가 마구 흔들리는 시소 같은 관계인 거죠.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보죠. 만약에 갑자기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럼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돈을 더 달라고 하겠죠? 이렇게 예기치 않게 돈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날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딱 고정하는 목표를 세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중앙은행이 목표 금리를 IF 별표, 바로 저 점선 수준으로 고정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에서 돈이 더 필요해져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 RD로 이동합니다. 가만 놔두면 금리가 막 오르겠죠? 이때 중앙은행은 목표 금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시중에 돈을 더 풀어줍니다. MBR까지. 반대로 수요가 줄면 RTC가 되면 돈을 싹 흡수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금리를 목표로 삼으면 시장의 돈 수요가 아무리 변덕을 부려도 목표 금리는 칼같이 지켜집니다. 아주 안정적이죠. 하지만 그 대가가 있어요. 바로 통화량이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금리를 지키려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다가 걷었다가 계속 움직여야 하니까 정작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는지에 대한 통제력은 잃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보죠. 다른 학생이 질문하네요. 교수님, 그럼 돈의 양을 목표로 삼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목표만 딱 바꿔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중앙은행이 돈의 공급량, 즉 비차입 지준을 NBR 별표, 저 수직선처럼 꽝 하고 고정시켰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은 이만큼만 풀 거야 라고 선언한 거죠. 자, 아까랑 똑같이 시장에서 돈 수요가 확 늘어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어떻게 될까요? 돈 공급은 묶여 있는데 찾는 사람만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금리가 IF까지 확 치솟게 됩니다. 반대로 수요가 줄면 금리는 ITRIP까지 뚝 떨어지고요.
이 결과가 바로 그 유명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돈의 양을 목표로 하니까 공급량은 기가 막히게 안정적이죠. 하지만 그 대가로 금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겁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결국 중앙은행은 안정적인 금리와 안정적인 통화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슬픈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 중앙은행들은 이 골치 아픈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나를 포기할까요? 아니죠. 더 정교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테일러 준칙이라는 현대적인 나침반이 등장합니다. 이건 중앙은행이 물가와 성장을 모두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테일러 준칙의 수식입니다. 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고요? 하하, 괜찮아요.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건 복잡한 암호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목표 금리를 정할 때 어떤 재료들을 넣고 요리하는지를 보여주는 레시피 같은 거예요. 현재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또 장기적인 균형점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적의 금리를 찾아내는 거죠. 이 레시피의 핵심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갭. 쉽게 말해 지금 물가가 우리 목표보다 얼마나 더 뜨거운가 하는 온도계고요. 둘째, 산출량 갭. 경제가 지금 제 실력을 다 발휘하고 있나? 아니면 좀 비빌대고 있나? 하는 건강진단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뜨겁거나 경제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고 반대면 금리를 내리라고 아주 체계적인 신호를 주는 거죠. 훨씬 똑똑한 방식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 복잡한 얘기가 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환율, 심지어 아파트값까지 이 모든 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의 결정 하나하나에 춤을 춥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원칙에 따라 금리를 결정할지 미리 이해하는 것은 마치 금융시장의 미래를 읽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성공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중앙은행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 솔직히 조금 어려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이 중앙은행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중앙은행은 금리 안정을 더 신경 쓰고 있나? 아니면 통화량 안정을 더 신경 쓰고 있나?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경제를 훨씬 깊이 보게 된 겁니다. 저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이 어려운 경제학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